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현대그룹의 역사 2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은 그 성장은 꽃처럼 화려했지만 꽃은 언젠간 지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 역시 낙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1992년 1월 정주영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하며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총선거에서 전국의원으로서 당선을 하고 통일국민당으로 원내 진출을 이루고 곧이어 그해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현대그룹이라는 발판을 지지대 삼아 속전속결로 정계에 진출을 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결심할 당시 정주영 회장은 현대 직원들이 모두 자신을 찍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씩만 설득한다면 실제로 자신이 당선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업가로서 지지를 받은 정주영 회장이지만 정치계에서는 나라의 국운을 맡길 대선 후보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뗄 수 없는 꼬리표 같은 것이었고 결정적으로 선거 전 벌어진 녹취록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주영 회장은 부산 대연동의 초원복집에 부산시장과 지검장, 경찰청장, 안기부 지부장, 기무부대장, 교육감, 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사회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운동 모의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여론은 김영삼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논의보다 그 내용을 도청한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의 부도덕을 부각시키며 지역 감정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당시 부산 경남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서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가 급속도로 유행하게 되며 도청 사건으로 벌어진 TK 지역의 합심으로 김영삼 지지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맙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득표율 42%, 김대중 33.8%, 정주영 16.3%의 득표율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주영 회장은 낙선하고 말죠. 본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낙선으로 크게 실망한 정주영 회장은 이듬해 1993년 초 통일국민당 대표 최고위원직을 사임하고 그해 2월에 국회의원직도 사직하고 탈당, 이후 기업활동에만 전념하며 1993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추대가 됩니다. 하지만 선거 직후 현대그룹은 김영삼 정권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분조사를 연이어받으며 문민정권 시기의 정주영 회장은 결국 여타 뚜렷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98년 6월 16일 통일소라고 명명된 소 500마리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같은 해 2차로 10월 27일 소 501마리를 가져가며 당시 정부의 햇볕 정책을 따른다는 취지와 동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합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정주영 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을 설립했고 금강산 관광 산업에 관한 합의를 얻어 그해 11월 18일에 첫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죠.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금강산 관광은 곧바로 중단되고 이후 2010년 북한은 금강산 관광 정지로 인한 피해를 명목으로 금강산 내 남한 부동산 사업장들을 몰수하며 대북 사업은 끝이 나고 맙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탁월한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현대그룹을 이끌었으나 그도 어쩌면 아버지로서는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궈놓은 현대그룹이란 엄청난 크기의 규모만큼 현대그룹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2000년 현대그룹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정몽구 회장과 정몽헌 회장 사이에서 발생한 현대판 왕제난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오남인 정몽헌 회장을 몹시 아꼈고 차기 그룹의 미래를 이끌 인물로 정몽헌 회장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그룹의 자동차 부문을, 정몽헌 회장은 건설, 전자 부문을 가져갈 예정이었죠. 지금이야 현대차 하면은 대한민국 코스피 시총 순위에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굴지 회사이지만 당시 현대자동차의 위상은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반면 정몽헌 회장이 받을 현대건설과 현대전자는 당대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히 분양사건 당시 아버지 대신 총대를 메고 옥살이까지 했을 정도로 그룹을 위해 헌신해왔던 정몽구 회장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죠.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몽구 회장은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정몽헌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유럽 해외 순방을 간 사이 3월 14일 밤 기습적으로 정몽헌 회장의 최측근이자 정주영 명예회장의 총애를 받는 현대증권의 이익치 회장을 숙청하기 위해서 이익치 회장을 고려산업개발로 좌천성 전속 보직 발령을 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 현대그룹의 구조본에서 내던 인사 정통성을 깬 일방적인 인사 발령이었고 2000년 3월 24일 귀국한 정몽헌 회장은 인사 발령을 무효화하고 정몽구 회장의 그룹 공동회장직을 박탈시키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왕좌의 난이 벌어집니다. 정몽구 회장은 26일 아버지를 만나 회장직 복귀 명령을 받아냈지만 몇 시간 뒤 정몽헌 회장과 이익치의 가신그룹은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나 다시 그 명령을 무효하기도 합니다. 당시 정주영 명예회장은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2000년 3월 27일 정주영 명예회장은 직접 현대경영자협의회에서 정몽원 단독 회장 체제를 공식 승인하면서 왕자의 난은 정몽원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 정몽구 회장은 9월 자동차 관련 계열사들을 가지고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를 실시해 현대차 그룹을 만듭니다. 이렇게 현대가 왕자의 난은 정몽원 회장의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정몽원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은 왕자의 난이 끝나기 무섭게 끝없는 태풍을 맞이합니다. 현대건설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975년부터 중동에 진출했었는데, 특히 이라크에서 많은 공사를 수주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걸프전이 발발하고 이라크가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당시 화폐 가치로 1조 원 이상의 공사 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있게 되고, 현대건설은 이라크 미수금을 대선 처리하는 채 숨겨오다가 2000년 2조 9,800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부도를 내고 맙니다. 현대전자도 외환위기 당시 LG반도체를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2000년부터 2001년 반도체 시장이 불황을 맞아 빚 10조 원을 지고 채권단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죠. 게다가 여기서 정몽원 회장이 재계에서 치명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 가장 큰 파장을 일었던 일은 정몽원 회장 본인도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대북사업과 관련해 약 5천억 원을 북한에 은밀히 송금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결국 2003년 8월 4일 서울 종로구 개동에 위치한 사옥에서 정몽원 회장은 숨을 달리합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왕자의 난 이후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2001년 3월 21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증으로 인해 향년 87세의 나이로 소천합니다. 이렇게 한국 정재계 전설로 시작되어 왕자의 난 등으로 마무리된 현대그룹은 결국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됐는데, 현재 기존 현대그룹은 오남 정몽원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은 차남 정몽구 회장에게, 현대중공업그룹은 육남 정몽준 회장에게, 현대백화점그룹은 삼남 정몽근 회장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칠남 정몽윤 회장에게, 현대기술투자는 8남 정몽일 회장 등에게 승계가 되는 등 여러 갈래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현대그룹 역시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제각기 찢어지며 각 형제들이 각 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병철 회장의 후계자인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은 경영권 승계 주고 마치 남처럼 지내고 있다면, 그래도 현대그룹의 후대들은 지속적으로 추모식 및 결혼식도 참여하면서 그 끈끈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온 가족이 함께 밥상머리를 통해 키웠던 교육들이 어느 정도 현대라는 유대감 형성에 일조한 것이죠. 정주영 회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역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쌀가마니 베테랑으로 시작한 인생에서 건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수많은 기업들을 일궈낸 그를 대한민국에서 만난 것은 대한민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도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함께하고 함께 견인하고 있는 현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리짜리였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 캐치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